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예진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유명한 철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료 중에 임산부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임신 중에 그 많은 영양제들 중에 딱 하나 추천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한다면 저는 철분을 주저없이 추천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양제들은 대개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철분제는 음식으로 보충하기가 힘든 성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충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 임신부들이 철결핍성 빈혈에 빠지게 됩니다. 철분은 우리 신체 중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중요 핵심 영양소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철결핍성 빈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빈혈로 인해서 임신부와 뱃속 아기에게 여러가지 합병증이나 질병 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철결핍성 빈혈에 빠지지 않도록 철분 섭취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철분제를 얼마나 어떤 종류로 언제 섭취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 필요한 철분의 양, 철분의 양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임신 중기 이후, 즉 임신 5개월 이후 출산까지 총 1000mg의 철분이 필요합니다. 즉 임신 중에는 몸속에 1000mg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 300mg은 태아와 태반으로 가게 되고 또 500mg은 산모의 적혈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200mg은 이런저런 이유로 체외로 배출이 되는 양입니다. 여튼 2010년 한국영양학회는 비임신 여성은 1일 14mg 정도 그리고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24mg 정도 보충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또 미국 소아과학회나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1일 27mg 여기서 대략 30mg 1일 권장량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설명할 여러가지 판매되는 제품의 철분 영양제들이 이 철로서 한 30mg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먹고 계시는 영양제가 이렇게 30mg 정도를 함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철분 영양제는 부족한 영양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1일 권장량은 철분 보충제는 30mg 정도다 라고 기억하시면 판매되는 철분 영양제 제품을 고를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 약 4개월, 16주까지는 빈혈이 없다면 철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검사에서 빈혈이 심하다면 이 임신 16주 이전에도 철분제를 권고해서 복용하게 하지만 대개 속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또는 변비를 심화시킨다거나 하는 위장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철분제가 그러므로 임신 초기에 혈액검사에서 빈혈이 없다면 초기에는 권장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하는 팁은 무엇인가? 임신 중에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빈혈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가지 자료 중에서 이 메이오 클리닉, 산과 병원으로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의 홈페이지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프리벤션 팁 이런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는데 임신 중 철결핍성 빈혈이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면 당연히 산모의 피가 부족하니까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조산이 잘 생기고 아기가 잘 안 크고 그 다음에 출생 직전에 뱃속에서 사산이 잘 일어난다든지 출생 직후에 신생아 사망률이 높다든지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임산부가 심한 빈혈에 빠진다면 이런 아기에게도 심각한 질병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철결핍성 빈혈이 안 빠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임신 중 철결핍성 빈혈의 임산부 증상, 즉 역시 피가 부족하니까 임산부는 산소 공급 능력이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피로, 허약, 창백, 불규칙한 심장박동, 즉 빈혈이 있으면 심장이
박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정맥 같은 것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호흡,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을 짧게 쉬면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겠죠. 또 머리로 가는 피가 부족하니까 어지럽고, 또 심장이 많이 뛰고 그러니까 흉통이 생긴다든지, 손발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찬 손발이라든지, 또 두통이 생긴다든지, 여튼 임신부가 임신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보면 정상이 있건 없건, 사실은 이제 빈혈이 있는 여성들은 상당히 좀 만성화되어 있는 경향 때문에 정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격하게 빈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두통이나 어지러움 또는 흉통 이런 증상들로 병원에 대번에 오지만, 만성적으로 빈혈에 빠져 있는 여성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근데 여튼 증상이 있건 없건 임산부는 임신 중에 빈혈에 대한 선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빈혈 검사를 임신 중에 몇 번 하느냐면 총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 혈액 검사로 하고, 임신 중기에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할 때 한번 피검사로 빈혈 상태를 살펴보고, 또 출산 직전에 막달 검사로 빈혈 상태를 평가해서 빈혈이 심하다면 그 시기마다 적절하게 철분을 투여해서 보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임신 중 철결핍성 빈혈의 발생 위험 요소, 즉 어떤 경우에 임신 중에 철결핍성 빈혈이 잘 생기는가 하고, 또 메이오 클리닉에서 계속 설명하기로 터울이 짧은 경우, 즉 우리가 보통 터울 조절을 하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아기를 출산하고 충분하게는 1년 정도, 적어도 6개월 정도의 터울을 조절하라고 하는데, 이런 터울 조절이 너무 짧으면 충분히 임신부가 임신 중에 또는 출산할 때 피를 흘려서 생긴 빈혈을 충분히 복구하지 못한 채 또 임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빈혈이 심하게 초래될 수 있겠죠. 다음 임신에서. 그 다음에 다태 임신, 즉 쌍둥이 이상의 임신인 경우에는 아기가 많이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또 임신부가 빈혈이 잘 생기겠죠. 충분한 철분을 섭취하지 않은 경우, 당연하겠죠. 임신 중에 제가 꼭 하나 영양제를 섭취하라고 추천한다면 철분이라고 했는데, 이걸 섭취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아기가 많이 뺏어가고, 또 산모 혈액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걸 충분히 구성 성분을, 즉 성분들을 보충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혈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충분히 빈혈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 전 생리양이 많았던 경우, 생리양이 많다는 경우는 즉 피를 여성이 몸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피 안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결핍성 빈혈이 잘 생기고, 임신 전, 애초에 임신 전에 빈혈이 있었던 경우, 당연히 임신 중에 빈혈이 잘 생기는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임신 중 철결핍성 빈혈의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하고 또 설명을 하면, 임신 중 1일 철분 30mg을 복용한다. 이렇게 30mg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다. 살코기, 그 다음에 가금류, 닭고기나 칠면조, 생선, 그 다음에 철분 강화 시리얼, 푸른 주스, 콩, 완두 이런 것들이 철분이 많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고, 그 다음 비타민C가 많은 음료나 식품을 함께 이렇게 섭취를 하면 철분의 흡수를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나 토마토 주스, 그리고 딸기, 그리고 또 빈속에 섭취하는 것이 철분 섭취에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자기 전 섭취를 또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칼슘과 섭취하는 것은 함께 복용하는 것은 금기다. 왜냐하면 칼슘 섭취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칼슘이 철분 섭취를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또 칼슘과 철분을 섭취할 경우에 가뜩이나 철분 자체가 위장장애를 잘 일으키는데, 칼슘까지 섭취를 하면 위장장애를 더 잘 일으킬 수 있는 산모들도 있기 때문에 속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철분과 칼슘을 시간을 두고 섭취를 하라 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은 철분 투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임신부 1일 권장 섭취량은 30mg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산모들은 30mg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철분이 언제 필요하냐면 체구가 큰 경우,
당연히 체구가 많이 필요하면 또 피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다태 임신, 쌍둥이 임신이나 3태 임신, 아기가 3명인 경우 더 많이 뺏어가니까 더 많이 필요하겠죠. 또 중기부터 철분 복용을 제대로 안 한 경우, 후기에 늦게 복용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철분을 더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60mg 이상, 즉 2배 이상 또 섭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고요. 세 번째, 철분 주사가 필요한 경우, 내용에는 이런 저런 경우 설명하고 있는데, 위나 창자 수술을 받았다거나, 즉 철분을 흡수할 수 있는 위나 창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 경부철분제, 즉 먹는 철분제를 속이 불편해서 변비가 너무 심해서 도무지 섭취를 못하는 경우라면 철분 주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사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변비가 너무 심하고 또 쌍둥이 임신이었어요. 그래서 철분은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철분 주사제로 보충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판매 제품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제품인지 또 어떤 임신부들은 알 것인데요. 유명한 제품이죠. 이런 제품에 철분이 60mg 들었네요. 사실 철분은 적정량을 먹는 게 좋습니다. 빈혈이 없는데 너무 많이 먹는 경우라면 부작용이 속 불편함이라든지 위장장애라든지 대표적인 부작용이 또 변비잖아요. 이런 부작용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적정량이 필요한데 사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60mg로 많이 함유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그 철분이 많이 필요한 여성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 체구가 큰 여성, 쌍둥이 임신, 아니면 철분을 제대로 안 먹었다든지 아니면 임신 전부터 빈혈이 심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것들을 60mg 함유된 것을 보충하면 좋겠죠. 그러나 보통의 제품, 일반적인 제품이라면 이렇게 철이 30mg 정도 들어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좋겠고, 또 빈혈이 특별히 임신 전부터 없었다면, 그리고 보통의 임신부 정도라면 이 정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액상 제품을 한번 찾아봤어요. 액상 제품 철분 40mg 들었다. 한 30-40mg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변비가 심하다거나 속이 많이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 병원에서 또 액상 철분제를 보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종근당의 볼그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삼가철로서 40mg 들었다. 이 철분이 또 보면 2가, 3가가 있어요. 대개 2가가 흡수되는 형태로 대부분 보통의 철분제인데 이 3가 철분제라고 해서 액상이라든지 또 속이 아프거나 변비가 덜 심하게 생기는 제품에 3가 철분이 들어있는데 대개는 3가가 햄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다른 프로테인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인가 봐요. 그런 그 단백질이나 햄 같은 곳에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야 좀 속이 덜 불편하고 변비가 덜 생기는 제품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3가철이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2가든 3가든 임신부 각 개인이 복용했을 때 덜 불편한 제품을 골라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2가 철분을 먹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보통 판매되는 2가 철분제를 보충하시면 되겠고, 또 어떤 분들은 속 불편함이나 위장장애나 아니면은 변비가 몹시 심한 분들은 이렇게 3가 액상 제품을 또 복용하시면 되겠고, 자기한테 맞는 제품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미약품의 헤로맥스 이런 경우는 3가철이 100mg씩 들어있더라고요. 사실 철분이 너무 많으면 또 부작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용량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철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하는 경우 이럴 때도 또 처방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일부러 이게 더 함량이 높아서 좋아서 복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분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분 부작용을 살펴보면 위통증, 위경련, 구토설사, 구역, 그러니까 구역질 나는 거, 이렇게 미식거리는 거 말하죠. 식욕부진, 변비, 흑변, 변의 색깔이 붉으스름하게 또는 거무죽죽하게 변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 또는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애기들이 약 사고로 많이 먹었을 때 이런 건 설명하고 있지만 여튼 임신부들이 먹어야 되는 표준 용량을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외래에서 오셔서 호소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은 속쓰림, 더부룩함, 그 다음에 소화 안됨,
변비 이런 식으로 위장장애를 대부분 호소하죠. 대개 철분은 복용을 하게 되면 거의 압도적인 양은 흡수가 안 되고 장으로 남아서 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사실 철분이 장에서 흡수가 되기 쉬운 성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흡수가 되기 어려운 과정 중에 대부분 이 변에 남는, 장에 남는 철분제가 또 인산과 결합해서 인산철염을 만들므로써 위장 점막을 자극한다든지 정상세균, 유산균들을 방해한다든지 또는 수분을 이렇게 잃게 해서 변이 딱딱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작용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철분을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하게 먹고 부작용이 없도록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실제로 복용을 했을 때 이렇게 먹는 철분제가 너무 불편하다면, 이런 부작용들이 심하다면, 또 임신 후반으로 갈수록 아기가 커짐에 따라서 변비는 더 심화되고 또 철분으로 인해서 또 변비가 악화되고, 그럼으로써 치질이 심화되어서 항문 쪽의 통증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부작용이 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 산모가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변비라든지 위장장애를 심하게 겪으면서 철분을 먹을 필요는 없고, 주사제도 있으니까, 주사제는 장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혈관 내로 투여해서 흡수시키기 때문에 이런 위장장애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임신부들이 불편함을 참지 말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철분 투여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또 임신을 건강하고 또 불편스럽지 않게, 조금이라도 덜 불편스럽게 임신을 진행시킬 수가 있겠죠. 오늘 철분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